네, 2023 상하이 모터쇼, 이번에는 CATL 전시장입니다. 중국의 정말 대표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지금 이 전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중국 차들은 CATL이나 BYD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CATL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제조사들의 기술력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해오기도 해왔고요. 또 지금도 많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격차를 상당히 좀 많이 좁힌 상태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최신 기술들을 이거 부스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일단 CATL이 만들고 있는 이 배터리 모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NCM이라고 되어 있죠. 이 NCM은 니켈, 코발트, 망간의 약자입니다. 이 NCM 배터리가 국내 그 전기 배터리 제조사들이 좀 주력하고 있는 배터리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주행거리가 길고 에너지 밀도가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옆에 보고 있는 LFP 배터리보다는 좀 안정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배터리 제조사들의 노력을 통해서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지금 LFP 배터리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대부분 지금 집중하고 있는 배터리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하는데요. 그 약자들 해서 LF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은 이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서는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LFP 배터리에 집중하고 있고, 이 NCM 배터리는 국내 제조사들이 집중하고 있는 배터리다. 하지만 중국 업체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기술력을 좀 따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는 게 있거든요. 좀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로 지금 CATL이 개발하고 있는 배터리 중에 하나인데요.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고 전기차라든지 ESS 시스템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배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정성,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NCM 배터리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의 모듈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CATL의 배터리, 이제 개발 중인 배터리 가운데 좀 주목할 배터리가 이 키린 배터리입니다. 키린 배터리는요, NCM, 아까 설명했던 NCM 배터리라든지 LFP 배터리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배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는 이 팩, 그 다음에 가장 작은 단위인 비닐봉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형태의 팩, 그 다음에 모듈, 그 다음에 이런 패키지, 최종적으로 가장 큰 형태의 패키지까지 세 가지 보통 형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 키린 배터리는 중간에 이 모듈 단계를 삭제하고 팩에서 바로 패키지로 넘어가는 이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내부에 조금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주행거리도 늘어나겠고 또 출력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특징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배터리를 탑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LFP,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 모두 다 탑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팩 자체가 노출되어 있는 표면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냉각 기능도 또 좋다고 합니다. 자, 여기 제원이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 지금 구성 같은 경우에는 1000km까지 주행할 수가 있고 80% 충전까지 10분, 255kWh, 킬로그램당 255kWh의 에너지 밀도, 킬로그램당 또 165kWh.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조금 에너지 밀도가 낮긴 하네요. 하지만 이 재원상의 숫자로만 봤을 때는 기존에 출시되고 있는 NCM 배터리, 3원계 배터리나 LFP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CATL 부스에 EVGO라는 전시가 있는데요. 바로 전기차의 배터리를 그대로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 전기차의 약점이라고 꼽힐 수 있었던 충전 시간, 긴 충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러한 기획들이, 프로젝트가 다른 제조사들도 많이 했었습니다. BYD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는 CAT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많은 전기차 제조사들도 이러한 것을 구상하긴 했었는데, 실효성이 사실 워낙 좀 고가의 이런 교체 장비라든지 소비자들에게도 이 배터리를 교체한다는 거에 대한 이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쉽사리 좀 적용하기가 어렵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좀 보급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선보이게 되면 교체 시간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제 배터리가 이동을 해서 차량의 하부에 이렇게
탑재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연되는 것은 두 개의 이 배터리 패키지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배터리 팩을 모두 다 교체하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한 3분이 조금 더 걸리더라고요. 이 정도의 시간이면 뭐 일반적인 전기차 충전, 급속 충전보다도 훨씬 빠르게 이 충전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이 되겠죠. 자, 그리고 뒷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배터리가 어떻게 적체되고 보관되는지 이런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체되고 나온 배터리가 이렇게 층층이 쌓여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가 적체되면서 단순하게 이제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충전도 당연히 되고요.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가 교체됐을 때 내가 잘 관리한 배터리가 조금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배터리가 좀 교체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수도 있겠는데요. 배터리 품질을 좀 일관되게 유지를 해서 뭐 소비자들의 불만이 없게 이렇게 조절을 한다고 좀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냥 교체되는 배터리가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쌓여있는 배터리들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들이 ESS, 그러니까 배터리 전력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뭐 사용한 지가 꽤 지난 이러한 배터리를 이렇게 전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러한 형태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배터리 상태가 좋은 것들은 이렇게 교체용으로 쓰고, 어느 정도 사용 기간이 지난 배터리는 이렇게 전력을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기차 이용하시면서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은 것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저 또한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충전 인프라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이러한 그 배터리 교체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배터리를 교체하고 전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좀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장비를 구축하는 데 좀 많은 비용이 드는 이러한 단점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이렇게 배터리를 직접적으로 교체하는 방식의 전기차 운영 형태도 상당히 좀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